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일 시장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요. 1차 상승, 그리고 재차 5일선 21선을 이탈하고 난 뒤에 재차 상거래일 만에 다시 5일선 21선을 돌파하면서 2차 시세가 나온 후에 현재 다시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이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5일선과 21선을 이렇게 미세하게 돌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과연 이게 5일선과 21선을 미세하게 돌파했다 해서 바로 또 신고가가 나올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5일선, 21선을 하향 이탈한 다음에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래 61선과 121선이라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무너지더라도 21선을 하향 이탈하더라도 바로 121선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61선하고 121선 지지 라인이 바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강하게 2차 상승 흐름이 가능했다. 그래서 보통 5일선과 21선이 데드코스를 하면 우리는 61선과 121선의 이동평선의 간격을 보는 겁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와 이동평선의 이런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면 뭐다? 상승보다는 5일선이 21선 깨진 이후에 5일선이 상승 방향보다는 하락 추세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이라도 하향 흐름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하향 흐름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어때요? 61선과 121선의 이격이, 이동평선 간격이 어때요?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상으로는 뭐다? 하방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상승 흐름이 시초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갑자기 확 밀리면서 장대연봉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61선 내지 121선까지 밀릴 거다. 밀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다. 과거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장세 흐름이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을 금일도 드리진 않습니다. 전일은 그래도 첫 번째 항목 나왔고, 추가적으로 그래도 21선하고 5일선이랑 이격이 좀 저항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나오겠네 해가지고 드린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는 역헤드 쉴드형이기도 하고, 패턴상 역헤드 쉴드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격도 또 크고, 5일선 21선 데드코스 한 상황에서 5일선이 21선 하향 돌파한 상황에서 61선과 121선과의 이런 거리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하방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차트 패턴으로도 그렇고, 차트 패턴으로도 단기적인 고점 흐름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또 되는 부분이고, 5일선 21선 하향 돌파했는데 61선과 121선과의 간격도 지금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손고르기,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일정 안정화가 되면, 이제 소화 과정이 일정 이루어지면 재차 또 올리겠죠. 앞전 고점 돌파를 향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방 흐름을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장이다. 기존 종목은 들고 가시되 신규 매수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혹시라도 급등이 일시로 나왔다, 그럼 매도 하시는 거고, 신규 매수는 내일 같은 경우는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기존 종목들이 아니라 금일 시장 흐름에서 강하게 들어온 섹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뒤질래예요. 트럼프 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8월 1일이라는 이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동영철강 같은 경우는 금일 신고가가 나왔죠. 대량 거래량 앞전에 이제 거래량과 비교해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만약에 내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밀리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믿고 있다는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아니면 음봉지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날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있다. 여하튼 이래나 저래나 신고가는 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양철강이 대장주였고 그 다음에 하이스틸, 렉스틸 이런 종목들 보면 앞전 고점들 아직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앞전 고점 돌파 나왔을 때 동양철강도 끝났다고 보고 매도 하시는 거고 아직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동양철강도 굉장히 크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 시세가 대장주격이니까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램도 수급이 들어왔고 화성밸브까지도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와 줄기세포 이슈로 바이오 섹터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현대 ADM 같은 경우는 두 번 연속 2연속 상한가를 쳤죠. 전일도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현대바이오하고 최장암 항암제 공동 연구 성과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친 거거든요. 근데 현대 ADN 같은 경우는 시총이 654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를 추가적인 이제 두 번째 상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고, 그에 반대로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금일 수급이 못 들어온 이유는 시총이 5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현대 ADM이 시총이 가볍잖아요. 근데 현대 ADM이 10배란 말이야. 현대바이오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가벼운 종목 수급이 가뜩이나 돌지도 않는데 무거운 종목 끌어올리겠습니까? 가벼운 종목에 이제 수급을 넣지.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같은 재료라도 현대바이오는 상대론적으로 좀 심심했다. 끌어올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집이 아마 이젠 현대 ADM이 더 쉬웠을 거라 봅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그래서 현대 ADM은 이렇게 좀 시세의 그 강도가 다른 이유가 있다. 시총의 그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철회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으로 또 돌아섰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또 신고가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저는 비춥니다. 5조 3천원이고 바닥 대비 너무 많이 갔어요. 이 종목은 거의 10배 간 종목은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죠. 고점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이런 내용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트로젠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안트로젠하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은 줄기세포 치료제로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오름테라 큐텍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명역 항암제 이제 관련주, 그러니까 Y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이 두 종목은 명역 항암제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덜 도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재료가 좀 확실히 확인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주들도.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럼 세 번째는 수비주. 네, 특히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죠. 하반기에 이제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정책 수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장중에 또 20% 이상 추가 시세가 나왔고, NFC도 화장품 관련주죠. 이 종목도 역시 고가 단위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VCNC도 역시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그럼 다이바 글로벌, 그 다음에 파미셀은 또 엮입니다. 다 같이 화장품 관련주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 화장품이잖아요. 현재 맞죠? 한국 화장품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못 들어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원래 얘가 대장주격이고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방송 매체에서 추천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다행인 거는 5일선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내일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올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세 NK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그 한세 S24 홀딩스가 69.25%의 이전 지분율 확대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치는 모습입니다. 경영권 강화 기대감에 대해서 보통은 지분 매입을 최대 주주가
세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들은 시초에 3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도 쉽게 흔들린다. 상방으로 쉽게 상한가에 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트박스. 미트박스 같은 경우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번 흔들었죠. 저 이 종목 이때도 추천드렸어요. 이 부분 때도 매수해야 된다 이 종목은. 그래서 역시 한방 올라가고 그러면 조정이 계속 나왔는데 옆으로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역시나 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발작한 거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발작 버튼 눌려서 그런지 이제 미국산 뭐 소고기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특히 미트박스가 대장 주격으로 좀 강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고배당 저평가 매력에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증권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한 게 지수가 끊임없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신현증권, 대신증권, 구국증권이 이렇게 3인방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증권주들이 이렇게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오다니 보면서 놀라긴 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좀 무서운 자리, 왜냐면 이게 21선 아래에서 5일선이 깨졌으면 보통 이제는 바로 회복을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보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흐름 하나만으로도 확신을 갖고 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죽였다가 이건 살린 거기 때문에 사정만이 할 수 있다.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좀 증권주들은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 그럼 게임 콘텐츠 섹터도 수급이 들어왔죠. 조이스틱 같은 경우 조이스틱도 연일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 아무래도 디즈니 IP 기반 신작 게임이 이제 디즈니 넬름 브레이커스가 7월 24일 한국 프리 론칭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4일이면 기간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 여전히 재료의 이런 그 기간 재료가 일단 정해졌고 24일날 발표한다니까 떨어져도 발표했을 때 떨어지거든요, 보통.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반응이 좋으면 추가적인 반응이 좋으면 더 가는 거고 반응이 그저 그래 그럼 못 가는 거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기업 관련주들도 또 수급이 굉장히 좀 장중에 강하게 돌았다. 오가니트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25%까지 수급이 이렇게 좀 줄어왔고, CXI 같은 경우도 장중에 윗꼬리에 달았지만 20% 이상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SM도 이제 거의 대부분 얘는 상한가까지 친 다음에 밀렸네요. 그래서 상한가까지 친 다음에 이렇게 좀 미는 형태고, 그리고 형제 엘리트도 추가적인 시세가 강하게 나온 부분이다. 그래서 저가 공모주, 뭐 중국 테마주, 그럼 또 지분 변화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맞물려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일곱 번째로는 2차전지 부품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단기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영주 중심의 반등세가 강한 반등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면 뭐 애견케미칼부터 에이프로는 추천주죠. 장중에 예상대로 300일선 못 넘기, 지금 일시에 넘기고 밀었는데, 금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한번 종가상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봐야지 아는 거고, 그 장중에 심심치 않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3기, KGA, 그러니까 EV, 첨단 수제, 그럼 자이글, 메가터치, 그다음 엠바이오니아,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ESG 정책과 플라스틱 규제 강화 역량에 의한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저는 삼성물산을 대표적으로 보라고 했죠. 회원님들한테 만약에 그 시청자님들한테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삼성물산이 대장주니까 삼성물산을 우선적으로 담으시는 게 좋다. 그 매수기에 충분히 줬잖아요. 충분히 줬으면 대장주 잡는 게 맞아요.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시작해서 마이너스 4%까지 밀렸다. 아주 꿀이죠, 꿀. 그리고 얘가 대장주야. 대장주가 이렇게 민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점 볼 필요도 없어요. 삼성물산이면 세림 BNG 정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2등주인 세림 BNG도
수급이 장중에 강한 슈팅이 나왔었다. 그 외에 이제 한국 패키지나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밑에 이제 바닥을 하면 그래도 소소하게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대장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맞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리다가 마이너스 5%까지 밀리다가 그대로 밑골 달고 상방으로 나오더라고요. 삼성물산이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일단 타플라스틱 관련주도 쓰고 있죠. 왜냐면 이건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금일이구나. 금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물산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그래서 매수해서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계실 텐데 진심으로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철강 강간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바이오 소비주, 증권주 같은 이제 개별 테마 중심의 순환 매장세가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정책 수혜주, 실적 기대주, 제조주 중심으로 단기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방송에 다 올려드리니까 제 방송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존 종목들을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지수가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종목 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은 제가 삼성물산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예상대로 매수하셨으면 좀 크게 크게 시세를 수익을 보셨겠죠.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세른 비엔진 확실히 좀 강슈팅이 나왔고 아마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더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안 하신 시청자님들은 좀 참고하세요. 상한가 이틀 연속 조정에 양봉 흐름이 나왔다. 그럼 이런 형태는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게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음봉이 조정이 나왔다. 그럼 더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종목들 보시면 이제 사이너스포트는 크게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전에 이제 대장고량 실린 다음에 반등 없이 우향으로 기는 거죠. 이런 형태는 어차피 올라가요. 기다리시면. AI 관련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엮여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YG넛도 마찬가지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 오늘 소소한 소폭이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항시 말씀드리죠. AI 데이터 센터가 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전선 관련주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리나 실제로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전력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바로 실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전선주는 틀려요. 전선주는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빠른 시일 주일 내에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전선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하고 크라운혜택 홀딩스 같은 경우도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뭐라 했나요? 만약에 원익이 추가적으로 밀린다, 살짝이라도 추가적으로 밀리면 교체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히려 원익이 좀 더 저평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 단위의 한 4, 5조 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얘네가 통솔하고 있거든요, 원익이. 근데 고작 시총이 1200억 중반입니다. 아까 1300억이었는데 시총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교체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수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쉬운 장세가 아니에요, 쉽게. 근데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면 어차피 수익 보십니다. 고점 대비 거의 뭐 90% 이하로 밀었는데 거의 안 올리겠습니까? 올립니다, 이런 형태는. 그리고 지금 21선 위를 잘 타고 있기 때문에 5일선도 확실히 넘겼고 21선은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리마 HQ도 뭐 딱히 문제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 부분만 생각한다고 했죠. 4월 29일날 상한가 친 그날 추가 시세가 안 나오고 밀었다. 근데
이때가 대장 거래량도 또 뜬 시절이거든요. 이 앞전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는 악성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끌어올린 상한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추후에 추가 시세는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은 따라붙은 개인들이 많아서 세력이 흔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추후에는 분명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종목 중 하나니까 좀 잘 좀 아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파이메딕스 같은 경우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보유하셔도 딱히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크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시사가 나온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시면 이제 코콘 같은 경우는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근데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냥도 아니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이제 두지 않는 게 좋다. 앞전 고점 돌파 나온 애들은 당분간 관심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컴투스 홀딩스도 여전히 뭐 양호합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대로 순항합니다. 순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이건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 매수 진입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다 바닥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얘만 좀 특별해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21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것 같거든요. 그 옆으로 기다가 결국 21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5일선을 살짝 깨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진입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수급이 들어오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21선만 잘 기점으로 보세요. 아마 21선 지지를 받고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내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추천주가 아니라 기존 종목입니다. 기존 종목들 중에서 골라봤어요. 그래서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한국화장품, 왜냐면 니더스 코스메틱이나 정말 뭐 화장품 관련주 보면 뭐 NFC나 AVCNC, 달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해 갔거든요. 상대론적으로 한국화장품이 못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5일선을 다시 탈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금일도 5일선을 깨트리지 않는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이젠 내일 모레 가는 거죠. 21선 찍는 순간에 슈팅 나오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 일단 5일선을 넘겼기 때문에 5일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실수했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일단 5일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원대까지 돌파, 단기적으로 돌파 흐름 가능성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점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그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로보스타 보라고 했죠. 로보스타가 아주 좋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점 높이는 밀렸지만 저점을 높여서 끝냈어요. 저점하고 고점을 높여서 끝냈다. 그럼 전형적인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세 상단은 그거 보면 거의 저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스타. 그리고 PNS 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죠. 흐름 양호합니다. 정별로 모양 잘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양호하고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모아 나가셔야 되는 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가치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다, 전혀. 끌고 가시면 자연스레 수익 보신다.
그리고 LS 티라유텍. LS 티라유텍도 좀 가던면이 있습니다. 이 차트 캔들 보면 변동성이 우질나게 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쉽게 깨지더라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회복해줘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투자 주의다 보니까 수급이 좀 외면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있는 로봇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은 뭐 한국 화장품이 5일선 넘겼으니까 금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한 바닥주들이 많으니까 일단 매수 놓으시고 좀 인내하신 식으로 좀 나아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